요즘 중국 최대 커뮤니티인 웨이보에서 풍물놀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최상단에 올라온 이 글이 화제입니다. 그만큼 많은 중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연이라는 것입니다. 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을 커뮤니티에 올린 것인데요. 댓글에는 한국이 또 우리 것을 뺏어갔어. 풍물놀이는 중국 전통의 춤이야. 한국은 우릴 따라한 거라고. 아니야. 너가 한국의 풍물놀이를 보면 그렇게 말 못할걸. 그래봤자 한국인데. 보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 한국은 거짓말쟁이들이야. 등의 여러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가 어떤 글을 올렸길래 저런 댓글이 달린 것일까요? 중국 최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충격적인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구독 안 하셨다면 영상 제작을 위해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링입니다. 저는 웨이보를 스크롤하면서 풍물놀이라는 공연에 관한 글들을 보았어요. 공연을 하는 중국인들은 힘있고 활기찬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의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이 우리의 풍물놀이를 빼앗으려 한다. 당장 막아야 한다. 저는 분노했고 풍물놀이는 한국의 것이 아니라 중국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확신했어요. 다음 날 저는 중국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웨이보에 로그인했어요. 손가락이 흥분으로 떨리면서 제 생각들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은 우리 예술을 그냥 모방하고 있어요 라고 대담하게 적었는데 제 글에는 곧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답글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말은 제 마음속에 메아리 쳤어요. 그건 다 거짓 자긍심일 뿐이에요. 그들은 당연히 우리 것이어야 할 것을 훔치려 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스스로 강력하고 확신에 찬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어두운 밤에 튀는 불꽃처럼 제 댓글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 사용자와 뜨겁게 주고받은 메시지들은 저의 진실을 위한 투쟁이라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해주었어요. 논쟁을 할수록 저는 점점 더 중요한 무언가, 즉 우리 문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전투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강한 언어와 때때로 거친 말들을 사용했어요. 비록 제가 어렸지만 제 어깨에 우리 역사의 무게를 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때때로 저는 자신을 웅장한 전투의 영웅으로 상상하며 우리 유산을 지우려는 이들에 맞서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을 그려보곤 했어요. 전통적인 중국의 상징과 색들이 제 주위에서 소용돌이치며 저에게 힘을 주는 것을 상상했어요. 열심히 타이핑할 때마다 저는 나라를 위하는 영웅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정확한 것은 확인해봐야 한다라는 댓글도 있었지만 그런 댓글들은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해 금세 잠잠해졌고 저를 제 믿음에 충실하도록 이끌었어요. 어느 오후 웨이보 단체 채팅방에서 한 친구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메이링 씨, 혹시 풍물놀이를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라고 호기심과 도전이 섞인 어조로 물으셨어요. 그 질문에 제 심장은 한 박자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멈춰 화면을 바라보며 분노와 불확실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곧바로 진실을 알기 위해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그저 모방일 뿐이에요. 라고 답글을 달았어요. 그 말을 쓰면서도 제 안에서는 의심의 떨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날들은 줄을 이루었고 로그인을 할 때마다 같은 논쟁들이 반복되었어요. 공연의 이미지와 짧은 영상 클립들을 보았지만 제 마음은 이 예술이 가짜라는 생각에 고정되어 있어서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창문에 부드럽게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풍물놀이는 모방이 아니라 한 문화의 심장 박동이에요 라고 쓴 누군가와 논쟁을 벌였던 기억이 나요. 그의 말은 제 분노의 불길 위에 떨어지는 작은 빗방울 같았어요. 저는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결심으로 맹렬하게 반박했어요. 그 대화는 점점 격렬해지는 메시지의 소용돌이가 되었어요. 비록 열정적인 말과 의견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저는 예술 자체를 바라볼 틈이 거의 없었어요. 제 화면 속의 이미지들은 흐릿하고 멀게 느껴졌으며 마치 안개 속에서 공연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감정은 생생했고 웨이보에서 오간 모든 말들이 제 신념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제 의견에 동의할 때는 자부심이 치솟았고 누군가 제 견해에 의문을 제기할 때는 깊은 좌절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노트북을 닫으며 무거운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어딘가 부족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저는 말싸움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 뒤에 숨은 예술을 제대로 보려는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제 마음은 여전히 분노의 열기로 뛰고 있었지만 어쩌면 언젠가 제가 직접 풍물놀이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호기심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어요. 한가로운 어느 오후 대학교에서 교과서와 노트에 파묻혀 공부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을 바꿔놓은 뜻밖의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하늘은 부드러운 파란색을 띠고 있었고 캠퍼스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사이에 웃고 떠들며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햇살이 들어오는 기숙사방에서 공부에 지치고 벅찬 기분을 느끼고 있을 때 우편물이 제 책상 위에 예상치 못한 손님처럼 떨어졌어요. 그것은 특별 한국 전통 풍물놀이 공연 초대장이었어요. 처음에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건 또 화려한 동작과 극적인 음악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는 공연일 거야. 과대평가된 쇼에 불과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장에는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매력이 있었어요. 초대장은 단정하게 주소가 적혀 있었고 간결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으로 예술적 감각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초대장을 손에 쥐자 제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웨이보에서 뜨거운 논쟁으로 남아있던 분노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작지만 점점 커져가는 호기심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제가 보냈던 수많은 메시지와 분노에 찬 답글들 모두가 풍물놀이가 진정한 영혼이 없는 모방, 예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음으로써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었어요. 한참을 스스로 고민하며 정말 가볼까? 혹시 나를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공연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했어요. 온라인에서 강하게 표출했던 의견들을 곱씹으며 극장에 들어가 라이브 공연을 보고 제 자신의 오해를 마주하는 것이 설레면서도 긴장되었어요. 결국 오랜 내적 고민과 약간의 설렘이 섞인 끝에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공연이 제 오랜 믿음을 확인해 줄지 아니면 완전히 깨뜨려 줄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공연 당일 저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채 일찍 일어났어요. 그날 캠퍼스는 평소보다 유난히 조용했어요. 마치 다가올 하루의 의미를 감지한 듯이요. 저는 생각과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인 채로 극장으로 빠르게 걸어갔어요. 가는 길에 평소처럼 밝고 다정한 눈빛을 가진 친구 리화 씨를 만났어요. 메이링 씨, 이렇게 일찍 어디로 가세요? 라고 부드럽고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오늘 특별 공연 초대를 받았어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확실하진 않아요 라고 답했어요. 리화 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토닥이며 때로는 뜻밖의 곳에서 가장 좋은 배움이 오기도 하죠. 즐기세요.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것을 보게 될지도 몰라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극장에 다가서면서 저는 건물의 세심하게 꾸며진 정면을 감탄하며 바라봤어요. 입구에 걸린 빨간 등롱과 가로등의 부드러운 빛이 어둡고 뜨거웠던 온라인상의 논쟁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었어요. 내부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좌석들은 단정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무대 뒤편에는 한국 전통 문양이 담긴 배경이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저는 가운데쯤 자리에 앉으면서도 약간 노출된 느낌과 동시에 설렘을 느꼈어요. 공연이 시작되기 전 저는 옆자리에 앉은 친절한 학생 진 씨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기대감을 이야기하고 문화축제에서의 즐거운 추억들을 공유했어요. 진 씨의 설렘은 전염되어 곧 저의 이전 의심들도 부드럽게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이 공연은 단순한 쇼가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쉽게 무시했던 예술의 한 조각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극장은 경건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커튼이 오르면서 무대가 드러났고 그 무대는 단지 예술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 사이의 다리를 약속하는 듯 했어요. 북의 첫 음이 극장을 울리자 제 안에서는 설렘과 긴장, 그리고 이전의 분노의 안개를 걷어낼 수 있는 희망의 싹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아직도 공연이 시작된 그 순간을 기억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커튼이 천천히 열리자
어둡던 무대에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고 첫북 비트가 극장에 메아리치며 울려 퍼지자 제 심장은 가슴속에서 크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긴장된 기대감과 믿기 어려울 정도의 호기심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극장 안의 모든 시선이 무대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저는 그 감동에 휩싸여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연주자들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각자 당당한 걸음걸이로 등장하며 자연스럽게 관객의 주목을 받았어요. 연주자들은 짙은 파란색, 선명한 빨간색, 반짝이는 금빛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는데 그 세세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그들의 예술이 지닌 풍부한 전통을 반영하도록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저는 천 위에 놓인 섬세한 자수와 빛 속에서 춤추듯 반짝이는 색감들을 감탄하며 바라봤어요. 모든 움직임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연주자들의 육체적 힘과 부드러운 표정 사이에 우아한 균형이 느껴졌어요. 중간줄에 앉아있던 저는 마치 공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연주자들이 북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며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보였고 그 소리는 강렬하고 깊게 울려 퍼졌어요. 마치 살아 숨쉬는 문화의 심장 박동처럼요. 한 연주자가 발이 거의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빙글빙글 돌며 무대를 장식할 때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무대는 생명력으로 넘쳤고 곳곳마다 그 예술 형식의 열정과 역사가 깃들어 있는 듯 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한 장면에서는 연주자들이 극적인 춤을 선보였어요. 그 안무는 말없이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고난과 희망, 그리고 조상들의 끊임없는 정신에 관한 이야기였죠. 저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완전히 몰입했어요. 정교한 움직임과 울림 있는 북소리마다 이전의 의심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무대 위의 에너지는 전염되어 분노와 의심으로 공연장에 온 제 마음속에 따뜻함과 존경심이 자라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강렬한 춤 동작 사이사이에는 짧은 상호작용의 순간들도 있었어요. 한 연주자, 마치 광택 있는 옥처럼 빛나는 눈을 가진 젊은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관객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녀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자부심과 함께 약간의 연약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그녀가 공연에 담긴 깊은 감정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듯 했어요. 그 연결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비록 제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고 그들의 역사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미소는 열정과 회복력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관객들도 서로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이며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해석하고 있었어요. 몇 줄 앞에 앉은 한 남자가 뒤돌아 제 눈을 마주치며 격려의 미소를 보내주더라고요. 그 미소는 마치 당신도 이 느낌을 받고 있죠? 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극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경외감과 흥분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거든요. 공연은 계속되었고 에너지 넘치는 빠른 동작에서부터 느리고 사색적인 장면으로 전환되었어요. 조명이 변화하면서 무대 위에 드리운 극적인 그림자들이 연주자들과 함께 춤을 추었어요. 무대 뒤를 장식한 세밀한 배경화면에는 한국 민속의 상징들과 장면들이 그려져 있어 공연의 진정성을 더욱 돋보이게 했어요. 마치 역사가 제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마지막 막이 펼쳐질 때 연주자들은 무대 중앙에 모였어요. 그들의 얼굴은 예술을 위해 온 힘을 다한 결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강렬한 감정이 흘렀고 모두가 이 공연이 단순한 쇼가 아니라 오랜 전통과 감정이 깃든 진심, 어린 표현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며 앉아 새로운 존경심과 경외감으로 가득 찬 마음을 느꼈어요. 그 공연은 제 이전의 생각들을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열린 마음과 진심으로 예술을 경험하는 아름다움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멋진 공연이 끝난 후 저는 무대에서 울려 퍼졌던 모든 박자와 움직임이 아직도 머릿속에 맴도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관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며 공연에 대해 속삭일 때쯤 그때 보았어요. 민수 씨를요. 그는 보통 무대 뒤로 사라지는 연주자들 중 한 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출구 근처에 남아 계시더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따뜻하고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셨어요.
저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이 만남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공연의 여운에 젖은 채로 조심스레 다가가 안녕하세요 라고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민수 씨는 제게 돌아보시며 따뜻한 미소로 제 긴장을 풀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부드럽게 답하시며 극장 밖 작은 벤치에 제 옆에 앉으라고 손짓하셨어요. 서늘한 저녁 공기가 제 뜨거운 피부를 시원하게 해주었고 가로등 불빛이 우리 위에 길고 극적인 그림자를 드리워 주었어요. 벤치에 앉아 저는 공연 중 느꼈던 감정의 소용돌이를 주저없이 나누었어요. 저는 이런 공연을 본 적이 없었어요.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말했어요. 모든 움직임, 모든 소리들이 마치 무대 전체가 역사의 숨결과 감동으로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 경험이 제게 많은 변화를 주었어요. 그 말을 하며 저도 몰랐던 제 안의 취약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 놀랐어요. 마치 제 자신 속에 감춰두었던 한 장막이 슬쩍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민수 씨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경청하셨어요. 그렇게 느끼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조용히 말씀하시며 보시다시피 풍물놀이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역사가 살아있는 한 부분이에요. 북 한 번, 춤 한 걸음마다 조상들의 고난과 기쁨, 그리고 희망이 깃들어 있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은 곳에 닿는 듯 했어요. 단순히 대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나누시는 모습이 너무나 진실되어 보였어요. 민수 씨의 따뜻함에 용기를 얻어 저는 공연하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세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몸으로 표현하신다는 게 때때로 엄청난 감동일 것 같은데요? 라고 물었어요. 민수 씨는 미소를 짓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치 별들로부터 힘을 얻는 듯 하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라고 인정하시면서 매 공연은 우리 선조들을 기리는 기회이거든요. 제가 북을 치거나 춤을 출 때마다 그분들의 존재, 희망, 때로는 아픔까지도 느껴져요. 그래서 제 자신이 단지 가족뿐만 아니라 이 예술을 통해 삶의 기쁨과 고통을 나눈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마치 따뜻한 담요가 제 어깨를 감싸듯 그 의미가 제게 깊이 와 닿는 것을 느꼈어요. 그 후 우리의 대화는 마치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민수 씨는 깜빡이는 가로등 아래서 연습하며 보냈던 긴 밤들, 혹독한 리허설 도중 동료들과 함께 웃고 눈물 흘렸던 기억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셨어요. 그의 이야기는 낡은 연습실, 텅 빈 거리에서 메아리치는 북소리, 그리고 이 예술에 평생을 바친 이들의 집중된 눈빛을 생생하게 그려냈어요. 그러다 한 무리의 젊은 학생들이 우리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민수 씨가 풍물놀이의 기원과 복잡한 동작,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넋을 잃고 들었어요. 그들의 순수한 질문들은 저에게도 예전 웨이보에서 뜨거운 논쟁을 벌이기 전에 호기심을 떠올리게 했어요. 저는 한때 분노와 자부심에 눈이 멀어 내 문화와 다른 문화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제 자신을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우리의 대화가 마무리될 무렵 저는 민수 씨와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의 진심 어린 열정과 한마디 한마디에 제 마음의 벽을 허물어버리는 따뜻함이 제 편견을 깨뜨려 주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당신의 세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순간 문화 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이해와 진솔한 대화가 옛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임을 느끼며 희망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날 밤 극장을 떠나며 저는 민수 씨와의 진심 어린 대화를 머릿속에 곱씹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이 내려진 듯 제 마음은 가벼워졌어요. 위의 별들이 평소보다 더욱 빛나는 것 같았고 앞으로 예술과 인생을 더욱 열린 마음과 귀 기울이는 자세로 대하게 될 것임을 확신했어요. 그날 밤 공연과 민수 씨와의 대화 후에 모든 것이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극장 밖은 조용하고 서늘했으며 거리에 나서자 저녁바람이 제 뒤섞인 생각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듯 했어요. 저는 그동안 웨이보에서 뜨거운 논쟁과 고집스러운 언쟁에 매달리며 제가 옳고
한국 전통 예술은 단지 값싼 모방에 불과하다고 믿었던 날들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무대 위에서 풍물놀이의 열정과 영혼을 보면서 제 마음이 서서히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극장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공원은 몇 개의 가로등에 의해 은은하게 밝혀져 있었고 그 불빛이 잔디 위에 장난스러운 그림자를 드리워 주었어요. 저는 낡은 벤치에 앉아 서늘한 금속의 감촉을 느끼며 제 생각들을 흘려보냈어요. 머릿속에서는 북의 리듬, 무용수들의 우아한 도약, 그리고 민수 씨의 진심 어린 말들이 영화처럼 반복되고 있었어요. 마치 제 자신이 변화하는 모습을 아름다운 영화로 보는 듯 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웨이보의 분노에 차서 썼던 거친 말들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제 자부심이 제 눈을 멀게 했고 진실을 보지 못함으로써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상처 입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제 고요한 순간을 깨뜨렸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며 한 젊은 한국 학생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수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해 주셨고 저희는 서로 다른 모국어를 사용했지만 그녀의 다정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말투 덕분에 그녀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공연에 대한 제 생각을 물으셨고 저는 전에 없이 솔직하게 제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과거의 분노와 웨이보에서 벌인 격렬한 논쟁, 그리고 직접 공연을 경험한 후에 느끼기 시작한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해 그녀에게 이야기했어요. 수연 씨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춤이나 음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부드럽게 설명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심장 박동이고 우리의 기억과 꿈이 담긴 것이에요. 조상들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고 각각의 발걸음이 과거의 고난과 기쁨에 대한 헌사로 이어지죠. 그녀의 조용한 확신에 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저는 한때 제가 무시했던 예술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풍부한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게 하는 증거임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곧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공연을 관람한 다른 관객들이나 공원에 모여 공연에 대해 이야기하려 온 현지 학생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술, 전통,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서로의 이야기와 생각을 나누었어요. 다양한 관점을 들으면서 저 역시 제 경험을 공유했어요. 그 순간 저는 웨이보에서 느꼈던 고립된 분노와는 전혀 다른 공동체와 이해의 느낌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이 뜻밖의 모임 속에서 모든 목소리가 소중했고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통합된 그림을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제 굳건했던 신념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편견을 넘어서 듣고 보는 법을 배웠어요. 마음이 한층 가벼워지고 생각이 맑아진 채로 공원을 떠나며 앞으로는 더 많은 호기심과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제가 잘못되었다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은 희망으로 부드럽게 감싸였어요. 진솔한 교류와 열린 대화가 서로 배우고 성장하게 하는 첫걸음임을 느끼며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집으로 걸어가면서 제 분노가 이해로, 고립이 서로 나누는 여정으로 바뀐 뜻밖의 교훈들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공원에서의 모임 다음 날 밤은 마치 전혀 새로운 삶의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반짝이는 별들로 수놓인 광활한 하늘 아래 집으로 걸어가면서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예전 웨이보에 불같은 글들을 썼던 분노에 찬 메이링이 아니라 이제는 진실과 이해, 그리고 진심 어린 만남들이 만들어낸 깊고 차분한 마음가짐을 지니게 된 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도시는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평소 시끌벅적하던 거리와 바쁜 발걸음들이 조용하고 아늑하게 변해 있었어요. 따스한 가로등 불빛이 포장도로 위에 부드러운 빛의 웅덩이를 만들어 주었고 서늘한 바람이 변화를 속삭이는 듯 했어요. 저는 작은 길가의 카페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창문 너머로는 내부의 부드러운 호박빛 조명이 비추고 있었고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갓 구워진 페이스트리와 진한 커피 향이 따뜻하게 저를 감싸주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이 음료를 마시며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보니 그 순간 삶이란 서로의 연결 속에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커피를 홀짝이며 제 마음은 공연,
민수 씨의 다정한 말, 그리고 수연 씨의 따뜻한 통찰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날 만난 모든 사람들, 함께 나눈 이야기와 따뜻한 미소들이 제가 쌓아왔던 분노의 벽을 하나씩 허물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예전의 편견에 집착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적 연결의 아름다움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한 젊은 남성이 다정한 미소와 함께 제 테이블로 다가와 같이 앉아도 될까요? 라고 부드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분은 자신을 공연에 함께 참석한 동료 학생 첸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첸과 저는 금세 음악과 예술에 대한 공통된 열정을 발견하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그는 어린 시절 지역 축제에서의 추억, 리듬감 있는 박수 소리와 즐거운 웃음, 그리고 군중 속에서 울려 퍼지는 북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던 기억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의 말에 저는 웃음을 지으며 그날 공연이 제 시각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대화를 마친 후 첸은 저를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인근 커뮤니티 센터로 초대했어요. 그곳에서는 문화예술과 전통에 대한 즉흥적인 토론이 열리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그 초대를 받아들였고 센터에서 저처럼 예술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떤 이들은 전통 공연에서의 경험을 나누었고 또 다른 이들은 편견과 변화에 맞서 싸워온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모두가 목소리를 내고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해가는 활기찬 소통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과거 웨이보에서 분노로 가득 차 있던 날들부터 무대 위에서의 변화의 순간들,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들을 통해 걸어온 제 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말을 할수록 제 마음은 한층 가벼워졌고 매 순간의 만남들이 제 가슴 속에 새로운 공감과 이해의 옷감을 꿰매어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 따뜻한 모임 안에서 저는 과거의 실수로 정의되지 않고 변화를 위한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날 밤 커뮤니티 센터를 떠나면서 저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새로운 기운을 느꼈어요. 새로운 시작은 단지 의견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배움과 연결의 무한한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가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저는 이 새로 얻은 관점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다짐했어요. 모든 문화적 차이와 함께 나눈 소중한 순간, 진심 어린 대화들이 인생의 귀한 일부임을 마음에 새겼어요. 별빛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모든 것이 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세상을 향한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풍물놀이가 중국의 전통놀이라고 우기던 그녀가 실제 한국의 공연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지 깨닫고 다시는 과거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한국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